여러분, 오늘은 23년 11월에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의 독서지문 로켓의 연소 불안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술지문이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기술지문도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문단 나누면서 들어갑시다. 똑같아요. 문단 안에 기술지문도 다 핵심어랑 중심 문장 있고 그것들 연결해 가면서 글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자, 들어가 보자.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요.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뭔데 그래서?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로켓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려면 이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 자,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소 불안정이라는 건요.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로켓에서는 그 중에서도 뭐야?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뭘 할 거래?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문단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1문단의 핵심은 뭐겠어? 당연히 로켓의 연소 불안정이고, 그지? 그리고 연소 과정 요거 알아보겠다 라고 했으니 과정이 앞으로 쭉 나올 거다라는 예측 정도 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글 전반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연소 불안정이라는 거, 로켓의 연소 불안정이라는 거를 얘기할 건데 이것들은 다 어떤 거다? 로켓의 경우에는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글을 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분단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연소 불안정이라는 건 일단 이게 확실해. 이 글 전체의 핵심어라는 건 알겠어. 그치?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있어. 글씨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좀 크게 쓸까? 연소 불안정. 자, 그래요. 로켓에는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없어야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건 원래는 그래서 큰 정의는 뭐야? 연소가 원활하지 않은 거야. 그쵸? 근데 로켓의 경우에는 뭐예요? 로켓의 경우에는 예시인 것처럼 써볼게요. 한번. 로켓의 경우엔 그 중에서도 뭐다? 연소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거다. 이게 바로 연소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보겠다 그랬죠? 그쵸? 액체 로켓. 액체 로켓의 그런 원리를 좀 과정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액체 추진체 로켓. 그치?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이 연소 과정에 대한 것들이 쭉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액체 추진체 로켓은 산화체와 액체 연료를 추진체로 사용한대요. 그렇구나.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그리고 분사기, 연소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대, 엔진이. 자, 그래서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린다. 시작이다, 이제. 그러면은 뭐야?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한대요. 그래서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된다. 여기까지 끊어볼까? 자, 그래서 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뭐가 있었던 거야? 산화제와 연료제라는 추진제가 있었던 거야. 자,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됩니다. 그럼 액체였던 추진제가 뭐가 돼? 가스가 되는데, 그치? 아무래도 계속 가열을 하면, 연소가 되면은, 증발하긴 하겠죠. 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돼?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지. 에너지 중에서도 뭐야? 우리가 열과 소리를 좀 언급을 했어. 이런 연소 과정은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추진제가 분사되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한다. 아까 언급했던 에너지 두 가지. 아이고, 열은 여기 있네. 미안. 열은 여기, 소리는 여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으로 다시 존재한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죠.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과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 지금 여기 쭉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왔는데 의외로 막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자, 시동이 걸립니다. 그죠? 시동이라는 게 걸릴 거예요. 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추진제가 이동을 하겠죠? 자, 시동을 걸었더니 탱크에서 추진제가 나옵니다. 아까 탱크 뭐랑 뭐 있었지? 산화제 탱크가 있었어요. 그죠? 산화제 탱크가 있었고 또 무슨 탱크? 액체 탱크가 아니고 미안, 연료 탱크가 있었죠. 이 연료가 액체 연료인 거고, 그치? 그래서 연료 탱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제 탱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산화제가 들어있고요. 연료 탱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액체 연료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래요? 추진제라 그래요. 근데 이 추진제는 무슨 상황이야? 액체인 상황인 거야. 액체인 상태인 거야. 액체 연료라고 했잖아요. 대놓고,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이동을 해? 분사기로 이동을 해. 어디로? 분사기로 이동을 하면은 이 분사기가 이 액체들을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연소실 내부로. 연소실 내부로 얘네가 이동을 해.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이 내부에서 연소되면서 연소가스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연소가스가 어떻게 돼? 연소가스가 되면서 압력이 높아져요.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높아질 거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연소라는 건 사실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불로 막 태우는 거. 그래서 막 로켓에 불 붙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이 에너지는 뭐와 뭐로 언급이 됐죠? 열과 소리로 언급이 됐어. 그죠? 뭐 더 있기야 하겠지만 여기서 언급된 건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열은 뭐가 돼? 열 방출 진동. 소리는 뭐가 돼? 소리의 진동. 요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압력이 커지는 거, 이 압력도 마찬가지로 뭘 방출해? 진동을 방출한다. 계속적으로. 그쵸? 아무튼 이 진동이 계속 생긴다라는 게 또 핵심이기도 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연소가스가 또 다시 어디로 이동을 해? 이동을 하긴 해야 돼, 얘도. 그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바깥으로 이동해, 이제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동을 해요. 근데 혼자 이동하는 게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나가는 게 아니고 노즐을 통해서, 이 노즐을 통과해서 어디로? 바깥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그쵸? 연소실 바깥으로 아예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반발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로켓에서 우리 이제 불꽃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발력이 생기고 이 반발력을 통해서 뭘 얻게 돼? 추진력을 얻게 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액체 로켓에. 자, 그 다음. 그런데 바로 그런 데가 나와버렸네.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나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대. 이게 1번 상호작용이고 이게 2번 상호작용입니다. 자, 전자의 경우에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으로 추진제 공급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게 되죠.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자의 얘기예요. 그쵸? 전자가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후자의 경우는 연소실 내 열 방출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해. 그래서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거야. 그죠? 이 둘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한다. 자,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과 소리의 진동은 각각의 주파수를 갖는데, 여기서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라고 나오네요.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 그리고 연소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해. 그러면은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증폭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파수가 하나만 있던 게 같아지면 겹치게 되면서 그게 미안해요. 겹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이 증폭이 되겠죠. 그죠?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Hz 사이에 있으며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그래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하대요.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선 요 문단에서 뭘 언급하고 있는 거야? 각각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서 얘기한 요 연소 과정 있죠? 여기에서도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총 2가지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돼? 추진제 공급 시스템과 연소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 그치? 추진제 공급 시스템. 추진제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잖아. 딱 봐도 어디까지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아이고 미안. 너무 많이 가버렸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아이고 자꾸 움직이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셔야 되겠지. 여기가 추진제 공급 시스템이야. 그죠? 추진제를 공급하는 체계니까요. 그쵸? 자, 그럼 연소실은 어디부터 어디야? 여기부터야. 연소실 내부부터 노즐로 나갈 때까지. 그죠?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가 연소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이고, 미안. 키가 안 막히죠, 이렇게? 가봅시다. 그래서 이 둘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리고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의 상호작용, 이것도 뭐라고 할 거야? 우리 2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 1입니다.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지. 자, 상호작용 1. 1부터 보자. 자, 그래서 얘는 뭔데?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에요. 그쵸? 연소실의 압력 진동. 그래서 뭐가 돼? 추진제의 공급량이 급격히 변화돼. 급격히 변화. 공급하는 양이 갑자기 많아진다라는 거지. 급격히 변화. 미안해요. 급격히 변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연소실의 압력이 증폭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소 불안정이 온다. 왜? 우리 1문단에서 언급했다. 연소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면 그게 연소 불안정이 된다라는 거. 그게 연소 불안정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연소 불안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추진력의 크기가 변화된다.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쵸? 추진력의 크기 변화. 그리고 로켓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연소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문제. 자, 그 다음 상호작용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상호작용 2.
상호작용 2로 가보면은 아까 뭐였지? 열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의 상호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열 방출의 진동, 방출 진동의 주파수랑 또 누구의 주파수? 소리의 진동의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쵸? 같아진다, 같아야 된다가 아니고. 자, 주파수가 겹쳐. 그럼 어떻게 돼? 압력 진동이 증폭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소실 압력 진동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 진동이 증폭됨으로써 발생하는 게 뭐다?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이름도 따로 있어. 열음향 연소 불안정.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연소실이 파손돼요. 또는 어떻게 돼요? 폭발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열음향 연소 불안증이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자면요. 우리 소리의 진동 주파수 부분 좀 봅시다.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소리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었죠. 이 소리는요. 소리에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죠. 그치? 그래서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건 또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랬어요? 그치?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연소가스의 온도 및 비열. 이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뭘 한대? 연소 시험을 수행한대요. 그래서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나 발생 원인을 파악한대. 자, 일반적으로 연거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는 안정이래. 그리고 벗어나면 불안정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에 대한 거야? 발생 여부에 대한 겁니다. 발생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별을 해야 돼. 그죠? 그다음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이 됐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원인 파악해야지. 그죠?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 주파수인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을 해. 그리고 이걸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비교해서 불안정의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뭘 해야 돼? 5% 범위 내에서 진동하는지 봐가지고 연소 불안정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생겼으면 뭘 해야 돼?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건 뭘 가지고? 주요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거 있죠. 10에서 200Hz, 1000에서 2000Hz 요 사이 이걸 보면서 둘 중에 어떤 상호작용이 원인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죠, 우리. 이 문제 상황에 우리가 뭘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 연소 시험이라는 걸 해. 하필이면 글씨가 이렇게 많이 있네. 그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소 시험이라는 걸 진행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연소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좀 위로 가서 써볼까요? 이게 워낙. 첫 번째로는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죠? 일단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기준은 뭐야?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야. 그 다음 원인을 판단해. 발생된 게 맞아. 그럼 뭘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되지.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해? 주요 진동 주파수. 그리고 고유 주파수를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돼.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뭔지 찾으라는 거야. 자, 그래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거의 다 왔다, 이제.
연소 불안정의 발생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이해한 거. 이거 아까 뭐였지? 1번이었어. 그러면은 우리 뭐 해야 돼? 공급 시스템에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해. 그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해보고자 한다는 거죠. 또한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야. 이거 2번이었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소실에 배플이나 음향공을 장착한대. 이 두 개가 뭔데? 이 배플이나 음향공은 모두 연소실 내에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할 거래. 그럼 우리 아까 소리의 진동 주파수에 대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었네. 그죠? 배플은 연소실과 연소되는 분사기의 면을 여러 구획으로 나눈 장치로서 공간적 특성을 바꾼대. 왜?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였어? 공간적 특성이나 온도 및 비열이었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죠? 왜냐하면 공간적 특성이 바뀌었으니까. 열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같아지지가 않는 거지 이제. 음향공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음향공을 연소실에 연결하면 연소실 내부 소리가 음향공 안에서도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음향공이라는 건요. 특정 주파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라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거의 나왔어. 이것까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자,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판단을 했어. 그지? 그래서 원인이 밝혀집니다. 원인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계속 얘기했던 앞에 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원인 1이면은 뭘 해야 돼? 되게 많이 언급되지 않죠. 뭐가 많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치?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소해. 사실은 공급 시스템의 압력을 줄이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왜냐면은 이 1번의 시작은 뭐였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었잖아요. 그죠? 공급 시스템의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쇄 장치 설치. 가 해결책이래. 그럼 원인이 2번이라면 이 해결책은 좀 길게 나왔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였어요? 배플이랑 소리공. 이름도 특이하죠? 배플이라는 게 있고 소리공이라는 게 있대요. 자, 배플은 뭐예요? 연소실 공간을 바꾼다 그랬죠.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변화한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공간적 특성이 변화한다는 건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가 변화한다는 뜻이었잖아. 그치? 왜냐면 고유 주파수가 이걸로 결정되니까.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가 변화돼. 그러면은 뭐가 바뀌는 거야? 소리의 진동 주파수도 바뀌죠. 그러니까 이의 상호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그쵸? 2라고만 쓸게요. 이 억제. 자, 그럼 음향공은 뭐예요? 특정 주파수의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소리 진동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 소리 에너지를 분산시켜요.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단점이 있어? 특정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범위가 좁아요. 그쵸? 요런 한계가 조금 있긴 하다. 그쵸? 여기 배플과 소리공은 둘 다 뭐예요? 소리 진동의 변화를 준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 이게 그리고 과정이 되게 길어요. 지금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정보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근거들 제가 다 이렇게 형표는 체크해놨으니까 블로그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근거와 잘 비교해보세요. 저는 보기만 좀 같이 봐드릴게요.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반응이랍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연소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연소시험 결과래. 아, 연소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마지막 문단으로 여기 몇 문단이죠, 그러면은? 4문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최대 압력, 최소 압력, 주요 진동 지파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측정 값이며 AC 모두 연소실 고유 주파수는 동일하대요. 1200. 자, 쭉 나옵니다. 자, 정상 압력이 나왔어. 우리 근데 연소 시험에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 뭐 하는 거였지? 연소 시험은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그거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인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럼 정상 압력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60이고요. B 같은 경우는 70이고, C 같은 경우는 75예요. 5%가 각각. 그러면은 정상은 어느 정도겠어? 얘는 1140에서 1260, 얘는 1330에서 1470, 그리고 얘는 1425에서 14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정상, 불안정이 없다예요. 안정적이다.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불안정인 거죠. 그럼 불안정이 되고 나면은 뭘 해야 돼, 우리? 원인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뭐예요, 그러면은? 안정이에요. 그럼 연소 불안정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원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B랑 C 한번 보자. B는 이 안에 못 들었네. 그치? 그러면 바로 이제 뭘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주요 진동 주파수를 확인해야 돼. 근데 150이죠. 아까 150은 뭐였어? 요 사이네. 그럼 얘는 뭐가 문제야? 전자.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 그치?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1200은 뭐겠어, 아까? 여기 있네.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금방 풀 수 있어.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 근데 다만 3번만 좀 같이 보자. B는 C와 달리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으니 이거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가는 건 뭐예요? B가 아니고 C입니다. 그래서 C는 B와 달리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근거 찾아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근거들을 한번 제 거랑 비교하시면서 공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로그에서 그러면은 요거 확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